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이 오전 9시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중대 발표, 특별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 결심을 선포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 지휘함을 이스라엘로 파견했습니다.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우리 이 주한미군으로 치면 블루리지함이죠. 7함대 기함. 이 전쟁 지휘 통신센터죠. 그 함을 보냈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 이스라엘 상황에 언제라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가 아닌 그 뒷부분에 있는 웨스트뱅크, 즉 서안지구에 진입해서 장갑차를 타고 진입해서 시가전, 소탕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우크라이나에서 역시 헤르손 쪽으로 도하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알려드렸고, 그 도하작전을 하고 계속 이 확장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러시아군을 630명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1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34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39문 격파, 다른장 로켓 4문 격파. 그러니까 야포와 다른장 로켓이 갑자기 또 지지난주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 오레오브 축선 로보틴의 이 지역에서 다시 세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포가 우크라이나의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고 정확한 우크라이나 포에 의해서 대화력전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투기 수-25 공격기 한 대가 이 오레오브 축선에서 격추가 되었고, 헬리콥터도 한 대 파괴됐어요. 무인 항공기 1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64회의 교전을 했다. 어제는 67회, 64회,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그리고는 적을 격퇴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주 공격 세력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고 러시아 군임을 우크라이나 군의 이 발표 멘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총 1000억 달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중에서 1차분 600억 달러 예산을 타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독일은 하르키우의 복원 사업에 참가를 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하르키우 지금도 폭격받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복구 사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하르키우에 지하철이 있는데 이 지하철 18량을 기증한다라는 건데, 이건 독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이 기차 만드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이 하르키우든 이 우크라이나의 철도 또는 지하철 이런 복구 작업에 굉장히 큰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는 이런 약속이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도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지금 이미 전후 재건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거 투자죠.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죠.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무기 거래 논의 중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시설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아조프의 생태계에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조프의 연안에 자포리자주의 항구도시 베르단스크가 있고, 또 이 도네츠크주의 항구도시 마리우폴이 있죠. 이 마리우폴, 베르단스크 할 것 없이 전쟁 전에는 다 우크라이나 통제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전부 러시아가 뺏음으로 인해서 특히 마리우폴 쪽에 조형물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강에서 아조프해로 강물이 들어가겠죠. 그거 막아가지고 희한한 공사하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공사로 아조프의 담수가 유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여기저기 공사를 하면서 땅을 뒤집고 해서 아조프해가 완전히 오염되고 있으면서 생태계에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22만 5천 헥타르의 농지에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22만 5천 헥타르, 이 1헥타르에 3,000평이 좀 넘으니까 이 평수로 따지면 6억 8천만 평, 정말 어마어마한 평수죠. 이 정도 면적에 지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우크라이나는 이 지뢰로 인해서 큰 고통과 민간인 피해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이 여러 대가 쿠르스크, 그러니까 수미주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땅이죠. 이 쿠르스크 지역의 신병 훈련 캠프를 공습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러시아 측에서는 다 요격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 청장, 그러니까 뭐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이 되겠죠.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18일 세바스토폴에 탄도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뭔가가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굉장히 좀 제법 규모가 커 보이는데, 이 에이테킴스는 아닌 것 같고, 에이테킴스는 건물에 때리는 용도가 아니죠. 자탄식이니까 개활지에다가 이제 적의 기갑부대라든지 대규모 집결되어 있는 병력 뭐 이런 데다 때리는 게 에이테킴스인데, 여기 뭔가 건물이 있었나 봅니다. 뭘로 때렸는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25연합군, 완전히 새로 신규 편성한 25연합군을 쿠판스크 방면에 투입했는데, 공세를 이 25연합군이 해서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라고 됐고요. 또 러시아는 일첸코베 일대에서 반격을 시도했는데, 그러다가 캐스기, 그러니까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섰던 수호-25,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호-25가 격추당하는 피해 등을 입으면서 패퇴했다라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오레오브 축선의 이 지역이죠. 노보프로카피우카 아래에 이 일첸코베가 있는데, 여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훅 밀고 들어가다가 전투기까지 격추당하고 완전히 그냥 대박살이 났다라고 합니다. 자, 오레오브 축선 보면 뭐 사실 거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노보프로코피우카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거의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보프로코피우카를 탈환했다라는 공식 오피셜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드네프르강 도하작전 했지 않습니까? 35, 36 해병 예단이 도하작전을 했는데, 하고 나서 교두보를 확장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연쇄 탈환 중이다 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 러시아 측 오신트 말고 이 척화러 뉴욕타임즈도 이 지도를 도식을 했어요. 헤르손 오른쪽에 안토노스키 대교 있고, 그 오른쪽에 이 지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넘어와서 처음에는 35에서 하나, 36여단에서 하나 해서 한 개 중대식이 넘어왔는데, 툭 치니까 억 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툭 쳤는데 마구마구 그냥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증원부대가, 이 화살표가 꽤 크죠. 후속 증원부대가 대규모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척파라이 도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여기까지 보고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해 하마스 세력 소탕을 위한 시가전이 시작되었고,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이 실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현지 시각 10월 18일 가자 지구 진입에 앞서 후방 교란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와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소탕하기 위해 웨스트뱅크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0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월 18일 오후 텔아비브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웨스트뱅크 칼리리아시에 지상군을 투입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은 소규모 보병 부대를 시작으로 장갑차로 중무장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시가지 내부로 진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군의 후방 보급로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 대한 선제적 제압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동원해 시리아와 레바논을 맹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 사이 국경에서 약 600km나 떨어진 시리아 동부 아부카말 지역의 물류터미널을 전투기로 공습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오는 이란의 불법 무기 저장 시설이 있는 곳으로 과거에도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18일에도 골란고원 중립지대 방면으로 집결 중인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세력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시설에도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들이 헤즈볼라 통제를 받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장 병력이 집결해 있는 레바논 남부 마룬 엘 라스 정착촌도 공습했습니다. 공습은 전투기에 의한 정밀 유도 폭탄으로 실시됐는데요. 레바논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 병력이 다수 사망하고 이란이 세운 카셈 솔라이마니 기념비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반격에 대비한 국경 소개 작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각 10월 18일부로 기존에 내려졌던 2km 대피령을 5km로 확대하고 레바논 국경지역과 골란고원 일대의 주민들을 모두 후방으로 철수시킨 뒤 이 일대에 다수의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8일 있었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상군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미국의 전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상회담 직후 이탈리아에 있던 제6함대 전쟁 지휘함 마운트 휘트니함이 이스라엘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면서 대규모 미군 개입 역시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운트 휘트니함을 이스라엘로 보낸 것은 미군 차원에서도 전구 규모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이번 전쟁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돼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도 그 충격파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보병들이 뭔가 시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가 아니라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로 지금 보병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서안지구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의 경계에서 한 2km 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뭔가 가택수색을 하고 소탕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보병만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장갑차도 들어오고 이래서 제법 시가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웨스트뱅크의 칼리리아시의 시가전 상황인데 이 사람은 하마스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걸 찍으면서 야 이스라엘군 들어왔어 뭐 하고 지금 뭐 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게 왜 이러냐. 지금 이 웨스트뱅크 북쪽에 골란고원 있죠. 그리고 그 북쪽에 또 이 레바논과의 국경 헤즈볼라가 또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남쪽에서 보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웨스트뱅크에서 튀어나와서 보급로를 차단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뒤가 껄끄러운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의심 시설들 그리고 평소에 봐놨던 이 하마스 조직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전에 정리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시리아 쪽에도 제가 뭐 며칠간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주둔 지역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 29,000명의 민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라크 국경이죠. 이 지역에 아부카말 물류터미널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라크와 딱 국경선에 있어요. 여기 사실은 이 이란 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경유해서 시리아로 그 29,000명 조직에게 이 물건, 무기 등이 보급이 되는 그 물류터미널인데 미국, 이스라엘 뭐 그동안 생각나면 하여튼 뭐 여기 폭격을 한 곳입니다. 여기에 또
무언가가 무기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있었겠죠. 그 아부카말 물류터미널을 바로 이라크 국경인데 또 폭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레바논 남부 지역 헤즈볼라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그 지역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죠.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는데 이 뭐 생긴 게 보니까 뭐 감청 시설 같은데 이 감청 시설을 때린 게 아니고 그 뒤에는 마을을 때린 거예요. 그 마을에 마룬 엘 라스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기념 뭐 조형물이죠. 여기 지금 뭐 연기 같은 게 있고 사실은 연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일제 혼다 SUV가 있고 그리고 가심 솔레이마니, 그러니까 이란의 해외 작전, 해외 분란전, 교란전을 주도하는 솔레이마니가 소장이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플라잉 긴수 R9X. 그래서 여기 타고 있다가 R9X가 뚫고 들어와서 이제 이 칼날이 나오죠. 칼날을 확 돌려서 죽이는 그 부수 피해를 없애는 이 R9X, 이 플라잉 긴수 이 탄에 의해서 죽은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놓은 기념 조형물이네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 단합을 만드는 이런 그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폭격으로 없애버렸다 라고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배를 이스라엘 앞바다로 보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육함대, 그러니까 지중해를 담당하는 육함대 기함인데 미국에 이런 배가 두 척 있죠. 7함대 기함인 블루리치, 그리고 6함대 기함인 마운트 휘트니. 그래서 마운트 휘트니가 이스라엘 앞바다로 갔어요. 뭐 생긴 거 보면 세게 안 생겼는데 이게 뭐냐? 뭐 무기라고는 여기 20mm 펠랭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전쟁을 지휘하는 겁니다. 여기 뭐 동글동글한 거 많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안테나입니다. 전쟁을 하면 어마어마한 통신이 여기저기서 막 굉장하겠죠. 그 엄청난 이 통신 부하를 전부 다 버텨내고 전쟁 지휘부의 결심, 또 명령, 또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링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해주는 그런 엄청난 지휘함이에요. 2만 톤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군으로서도 전면전에 준하는 이 마운트 히트니가 필요할 정도의 엄청난 통신이 수반되는 전쟁을 준비 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6함대의 기함인 마운트 히트니가 동원된 최근 전쟁은 언제냐? 2011년 리비아 대공습 작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그런 이 엄청난 전쟁 지휘함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왔다. 자, 그리고 제가 모두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잠시 후 오전 9시, 어쩌면 뭐 이 동영상을 9시 이후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특별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관련한 연설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의회에서는 지금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60일 이상을 전쟁을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다시 예산 승인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미리 사전 승인해주는 이 작업에 의회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전쟁하는 그 지역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등등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역 전체에서 전쟁을 60일 이상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해라 라는 이런 전쟁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즉 민주당, 공화당 이견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계속 뭔가 계속 이 전면전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